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립니다. 2024년 7월 23일 신박사의 장마감 보기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조금 등락을 거듭하다가 막판에 플러스 전환이 좀 됐는데요. 어제 미국장이 좀 상승했어요. 네, 지금 보시는 흐름 보면 이제 나스닥이 어제 1.5% 상승했고 뭐 S&P도 1% 상승했는데 오늘 한국 증시는 뭐 그렇게 강한 어떤 흐름을 내진 못했고 2차 전지가 거의 뭐 연일 약세 기조를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그런 흐름이 되면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 기조를 좀 조정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게 하고 있어요.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은 플러스고 뭐 거래대금은 뭐 평균적인데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죠. 반면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순매수 각각 2천억, 1천억대 순매수 해줬고 선물은 좀 팔았네요. 그래서 어제 미국장 올랐고 우리나라 시장도 올랐고 또 이제 뭐 니케이는 약간 뭐 보합 정도지만 대만이 2.7% 강세로 오늘 대만 증시를 좀 체크해 보면 돌려 세웠어요. 네, 여기 지지받고 그래서 미국장의 흐름을 같이 이제 오롯이 받아내는 그런 흐름을 냈고 나스닥도 이게 이제 여기 다시 또 치고 올라간다 이거는 뭐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뭐 굉장히 좋지 않으면 그냥 후룩 내려오는데 또 저점 매수 유입되는 그런 수급들도 상당히 있는 거죠. 고객예수금 55조, 신용융자잔고 20조 수준이고요. 업종 쪽으로 한번 볼게요. 오늘 코스피 쪽 60일선 지지해줬고 코스닥은 이걸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시장에 대한 얘기 좀 짧게 드리면 장기 평선 요게 지금 깨뜨렸거든요. 네, 요게 이제 여기서 지지 뭐 내지는 이제 이상 내리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요런다는 게 좀 부담이 큰 거고 뭐 그래도 이제 여기 선을 그 이전 저점을 또 깨지 않으면 또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왜 코스닥이 이렇게 난장판이냐 지수 자체가 난장판이냐 하면 2차 전지 업종이 이런 식이기 때문이죠. 와 이거는 지수가 지금 거진 이게 몇 분의 1, 뭐 반토막 이상이잖아요. 이거 포모 현상으로 완전히 이렇게 됐고 이렇게 빠졌네요. 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개인 투자자가 대부분 다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혹되지 않으셔야 돼요. 현혹되지 않도록 자기가 잘 공부하고 남의 이제 뭔가 막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들은 오히려 이제 대중들을 포섭하고 대중들을 유인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정답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죠. 안타까운 부분이고 2차 전지 업종이 뭐 성장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저는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적인 측면은 작년 여름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부담스럽고 너무 역사적 고점의 가능성도 있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런 흐름에 굉장히 가깝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차 전지 업종은 요렇고 바이오 업종은 코스피 코스닥보다 강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0.87% 상승했고요.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도 0.89% 상승으로 우상향 기조를 띠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보합 정도, 시장보다는 그래도 약했습니다. 게임 업종은 오늘 좀 빠졌네요. 1.8%. IT 소프트웨어도 1.5% 빠졌고요. 오늘 자동차는 2.3%로 제일 강했습니다. 돌려 세웠어요. 하지만 조금 스탠트는 과거보다는 조금 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전체적인 지수 차원은 해외 증시 강한 반등, 미국 증시 강한 반등 나왔고 뭐 좋은 흐름 띄고 있는데 미국 시장 뭐 이격 조정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영향에서 자유롭진 않죠. 오늘 삼성전자 1% 상승했고요. HBM의 이제 뭐 공급 가능성들이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뭐 언젠간 하겠죠. 늦더라도 뭐 엔비디아나 뭐 이런 기업들이 독점으로 놔두진 않을 거라 봅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LG엔솔 역시나 이제 빠지죠. 셀트리온 오늘은 2% 좀 조정 받았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이제 강세를 띄었고 LG전자 강했고 오늘 알테오젠이 야 전체 시총에서 26입니다. 네, 15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이 거의 신고가 부근 다시 또 내고 있고 오늘 의미 있던 또 시세는 HD 현대엘렉트릭입니다. 전력주 실적이 엄청났어요. 예, 지금 분기로만 이제 2천억, 영업이 2천억, 전년비 250% 증가. 그래서 AI의 어떤 모멘텀이 전력주로 그대로 이제 이어가는 뭐 제목이 찢었다. 진짜 미쳤죠. 예. 그래서 오늘 전력주들 뭐 굉장히 강세 띄었고요. LS 일렉트릭도 18% 급등했고 오늘 효성중공업도 10% 상승, 재령전기도 13%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일진전기도 강세 흐름들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현대로템도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붙으면서 8.9% 상승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 상승 신고가 흐름들 내고 있고 LIG 넥스원 신고가 흐름들, 한국항공우주는 아니네요. 하나시스템도 점진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또 이제 기계 업종 인프라 이제 투자 현대 인프라 코어도 강세 흐름들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업종이 강세였는데요. 바이오 업종으로 치면 이제 오늘 뭐 셀트로는 좀 약세였지만 삼성바이오 보합이고 알테오젠이 7.9% 상승. 또 이제 코스닥의 제약 업종 쪽에서 HLB, 삼천당 제약, 또 이제 클래시스 시총 상위주죠. 또 리가켄바이오 제가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었던 리가켄바이오 3.5% 상승. 그래서 오늘 바이오 쪽에 주요한 어떤 기업들 그리고 전력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강한 기조 흐름들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PR도 최근에 약세였지만 오늘은 좀 강세 흐름들 띄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전력주들 중심으로 강세 흐름을 내어줬고 뭐 그런 흐름들을 내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이슈 리포트 한번 좀 체크해보고 싶어요. 오늘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인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당선이 확실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오늘 장중에는 바이든 대통령 뭐 건강 위독설 뭐 이렇게 좀 나오던데 뭐 일단 루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관련 정책들 제약바이오 관련된 관련 정책들에 의해서 또 한국 국내 또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짚어보는 내용인데 뭐 여기 이제 관심 종목 탑픽 종목 보면 아시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에게 상당히 우호적이다. 트럼프의 정책이 이렇게 좀 결론 낼 수 있는 내용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은 두 대통령 모두 동일했어요. 민주당, 공화당 이제 동일합니다. 약가 인하를 하는 기조는.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가 인하의 기조에 조금 이제 그 방법이 좀 다르죠. 일단은 이제 그 인하 기조가 같지만 그 방식이 뭐가 다르다면 이 바이든 대통령은 IRA 법안으로 이제 상정시켜 버리는 거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행정명령 내지는 뭐 과거 계획안 해서 조금 간접적인 방식을 취하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제조사랑 다이렉트로 이제 약가 인하를 이제 협상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직접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완화적인 거죠, 약간. 어떻게 이제 표현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바이든보다는 좀 우호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고 과거 이제 그 2016년도죠. 16년도 기사 한번 좀 체크해 드릴게요. 2016년도 그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야 힐러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친환경 관련주라든지 뭐 전기차 관련주는 폭락을 했는데 그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은 폭등했어요. 당시에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당선되자마자
8.9% 상승했습니다. 왜냐면 오바마 케어 폐지를 이제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바이오주에게 우호적일 것이다라고 시장이 내다본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센티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헬스케어 업종, 바이오 업종에는 이제 더 우호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이제 시장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 증시 내에서도 2차 전지 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뭐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오히려 상승하고 플러스 나는 흐름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좀 반사 한국 뭐 이렇게 기업들이 뭐 수혜를 볼 것이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관세 수입 제한을 통해 모든 필수 의약품의 생산을 미국에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주장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필수 의약품은 일단 특허 만료된 뭐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국내 이제 위탁 생산 항체 의약품은 아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이제 뭐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보안법은 예정대로 입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혜가 가능한 이제 영역은 바이오시밀러와 위탁 생산이다. 예. 약가 인하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나 신약 개발의 경우에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예.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무슨 논리냐? 결국 이제 어쨌든 뭐 약가 인하라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글로벌 제약사들이 다소 좀 위축될 수 있다는 측면은 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R&D, 뭐 기술 수출 내지는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과거 대비에는 조금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신약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최대 수익이 감소하는 것은 신약의 가치 평가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의 경우 바이든의 IRA보다 약가 인하의 간접적인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돼서 약가 인하의 영향은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은 바이든 대비 긍정적이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 케어 폐지, 약가 인하 등의 헬스케어 정책은 당내 이견을 조율하지 못한 것과 여론 악화로 실패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섣부른 결론보다는 산업 펀더멘털 개선에 주목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도 약가 인하 정책이니까요. 부담을 가지는 건 사실이지만 바이든 이제 어떤 정책보단 낫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미국의 높은 약가를 좀 납부할 필요 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뭐 미국의 이제 뭐 빅팜들, 제약사들 죽이기 위한 뭐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높은 약가가 오히려 미국 외에 그런 어떤 뭐 제약기업이나 국가에 오히려 이제 그 수혜를 보고 있다. 해당 뭐 행정명령에는 미국의 높은 약가를 통해서 제약업계의 혁신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의 수혜를 해외 국가들이 누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메디케어의 약가가 최혜국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혜국 약가란 1인당 GDP 수준이 비교 가능한 OECD 회원국의 약가를 수량과 각 국가의 GDP로 조정했을 때 가장 많은 국가의 약가를 의미한다. 프랑스나 뭐 영국 뭐 1인당 GDP 수준 좀 비등한 뭐 그런 국가하고 비교해서 어쨌든 너무 높이면 안 된다. 실컷 이제 미국의 뭐 바이오 기업들 이런 데서 돈 들여가지고 약 개발했는데 미국 국민들은 막 만불의 그 약을 투약받고 있는데 영국, 프랑스 국민들은 5,000불에 이제 막 투약받고 있으면 뭐 그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제 이런 높은 약과 통한 혁신을 통해서 개발했는데 수혜는 해외 국민들이 받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런 내용입니다. 바이든 트럼프의 약가 인하 정책 관련된 정책 계획안 비교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죠. IRA.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획안 행정명령
예. 뭐 계획 아닙니다. 간접적인 이제 얘기죠. 그래서 보다 더 바이든보다 약하다. 그래서 이제 수혜는 바이오시밀러 위탁 생산이다. 트럼프는 과거 약가 인하를 위한 방안으로 제네릭 바이오시밀러의 사용 촉진을 통한 경쟁 강화를 계획안을 통해 언급한 바 있다. 중국 수입 의존도를 낮춘다는 관점에서 국내 위탁 생산 업체들은 반사 수혜가 기대된다. 다만 의약품의 생산처 전환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이뤄질 거라는 점.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의 이제 먹는 약들의 생산을 이제 중국에서 하는 것들을 이제 다 대체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한꺼번에 확 끊어버리면 그것도 그 약품은 단번에 그렇게 바꿔버리기 어렵습니다. 그 생산 공장에서 또 밸리데이션 등 해가지고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을 두고서 이거를 대체해 나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영향이다. 그래서 뭐 요거 뭐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받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어쨌든 뭐 우호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은 신약 기업들은 우호적인 건 아니다. 네, 트럼프 당선 자체가 뭐 근데 뭐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면 뭐 더 안 좋은데 그러니까 뭐 이걸 뭐 호불호를 따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뭐 제가 갈 길 가는 바이오들은 그냥 가는 거니까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뭐 제약바이오 투자하는데 전략을 막 바꾸고 막 할 필요는 전혀 없다 봐요. 제가 이제 리포트 읽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드린 정도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체크하시고 오늘 시장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 요 신한증권에서 정리를 했는데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미국 대선 노이즈가 잠잠해진 사이 지금 그 엔비디아가 수출 규제 우회를 위해서 중국용 저사양의 블랙웰 칩을 어떻게든 중국에 이제 하려고. 그리고 이제 그 보시면 뭐 비반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도 강세를 띠고 있고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강세 띠는 것들 그리고 실적이 깡패다. 아까 체크드렸죠. 전력기기 업체들 여전히 2차전지 업체들 이제 부진했고요. 음식료도 최근에 강세입니다. CJ제일제당, 농심, 뭐 빙그레 이런 기업들 강세를 띠고 있고 뭐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것들. 네. 그래서 오늘 뭐 좀 이런 내용들 뭐 특별하게 이제 뭐 어떤 이슈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어쨌든 요 정도 좀 매듭 짓고요. 네. 자, 오늘은 동시 수급 쪽에서 알테오젠이 1200억 동시 순매수, 현대 로템이 800억대, LS일렉트릭 800억대, LG전자도 최근에 좋은 흐름들 내고 있죠. 기아도 수급 들어왔고 크래프톤도 최근에 우상향 기조 뚜렷하고요. 삼양식품 뭐 끝없는 강세 흐름들, 방산주 하나시스템, 리가켄바이오가 여기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한중 NCS는 ESS 관련 주죠. 이렇게 바이넥스는 뭐 CMO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국내에서 CMO라면 세계 기업을 좀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SC팜, 바이넥스 이 정도 수준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커버드렸던 종목 바이오다인도 오늘 6%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시장 좀 뭐 지지부진했는데요. 뭐 바이오 업종은 매우 좋았고요. 바이오 업종을 하반기에 주도 업종으로 보고 투자를 한다면 매우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걸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좀 이해해 보시고 같이 한번 투자 전략을 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노민 사이트 요 사이트에서 내일하고 모레 유한양행 주주 스터디 모임 24일 이제 내일 저녁 8시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25일에는 리가켄바이오
주주 스터디 모임을 저녁 8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들 사이트 가입하시면 이제 무료로 참석 가능하시니까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바이오주들 중에 하나죠. 또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그런 바이오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의 주주 스터디 모임을 개최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강연에 잘 마쳤는데요. 요 관련된 내용 후기 이렇게 좀 남기신 것들 한번 보시면서 어떤 분위기 어땠는지 이런 것도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투자 프리즘에는요, 투자 관련된 바이오 뉴스, 중요 바이오 뉴스를 매일마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셀트리온 기사들, 또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어떤 바이오 기업들과 기술에 대한 주요 어떤 이슈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또 이제 그 기업 리포트, 오늘 나온 기업 리포트 제목, 투자 의견, 요약된 내용들 쫙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 산업 리포트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체크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강연회 때 팬딩 소개를 제가 이제 거의 안 하잖아요. 여기 어떤 걸 하는지를 이제 물으시고 뭐 하는지를 모른다. 뭐 이제 대기실까지 오셔가지고 물어보신 분 계셔가지고 어쨌든 여기는 제가 이제 어떤 공간이냐면요, 제목에도 있듯이 팬딩. 요 주소는 제가 댓글에도 남겨드릴게요. 제가 이제 만든 차트 심리 이론, 결국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죠. 대중 투자자 또 메이저 투자들의 심리를 또 이제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20시간짜리 강의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들어가서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투자의 본질을 읽어내는 메이저 움직임, 대중의 심리, 이렇게 철학을 담은 강의입니다. 요거로 이제 강의가 올려져 있으니까 수강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보고요. 요 내용들을 보시고서 매일마다 이렇게 또 공부하고 학습하고,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시장 하에서 매일마다 또 이제 이 이론화해서 종목들을 리스트업하고 매일마다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멤버십이거든요. 그래서 멤버십을 또 가입하시면 매일마다 이제 그런 내용들과 함께 학습하는 시간들을 가진다. 그리고 장중에도 그렇고 꾸준하게 이제 계속 이렇게 자료들을 올려드리면서 주요 종목들 주간 단위로는 또 이렇게 영상으로 주도주를 포착하는, 요걸로 인해서 이제 2차전지 미리 주도 업종 이제 감지해서 분석했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도 업종 주도주들을 먼저 남들보다 빨리 캐치하는 그 방법들, 그런 것들을 계속 담아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엄청나게 다른 어떤 뭐랄까요, 투자 관련된 다른 서비스하고 저는 뭐랄까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런 생각 드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좀 보시고, 시장 분위기는 뭐 조정 구간 속에서도 뭐 바이오 섹터는 강세 흐름을 띠니까 전략상 잘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